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이었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우주 다시 가야지. 나 때는 카이가 아니라 삼성항공이었다 이 말이야 라고 라떼 형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라떼 한국항공우주산업은요. 카이는 삼성항공과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부문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바 있고요.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위성 수요가 10년간 343% 늘어난다는 건 좀 혹하는데? 라는 댓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위성 수요 2012년부터 10년까지는 약 5,519기였지만 이후 10년 동안은 24,468기로 343%나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혹할 만한 수치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우주항공도 대선 공약주라고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라는 기대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작년에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면서 이 대선 공약에서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우주항공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선 수혜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 통해서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언돔 다음은 골든돔, 나는 돌돔이 좋더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판 미사일 방어돔인 이 골든돔을 임기 중에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우주항공주들 강세를 보인 바 있죠. 과연 이 골든돔 구축으로 인해서 K우주항공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주항공청 개청에도 조용하던 애들 삼성이 멱살 잡고 다 끌어올리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오늘 삼성이 우주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우주 발사장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주항공의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이번에는 김태윤 매니저께서 주목한 섹터인데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갈 때가 됐으니까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저리 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뽑아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올해 특히나 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첨단 산업 관련된 규제 완화에 우리가 미리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제 단계를 3단계로 우리가 나눴었을 때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1단계는 이제 무역 제협상입니다. 2단계는 감세,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던 것도 이 중국이 빠르게 이쪽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술적인 격차를 조금 더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더 벌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무역 제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단계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기도 어차피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실적 기반이나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로 다가가시기보다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돌입할 수 있으면서 이제 개화 시기가 도래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스타링크나 이런 원앱과 관련해서도 국내 도입 이슈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의 투자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삼성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최대 주주 지위로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는 그런 제2의 명칭이 붙었듯이 결국에 이 삼성그룹이 택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돈 냄새를 맡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로 뽑아봤던 게 바로 우주항공 테마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스페이스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워낙 이제 뭐 개발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우주항공에 대한 진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주항공 좀 단기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견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삼성 스페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네, 삼성에서 추진한다면 삼성 스페이스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뭐 당연히 우주항공청이 이미 작년에 개청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실적을 뽑아낼 시기가 온 겁니다.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또 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골든돔이잖아요. 예. 골든돔이라는 거는 어느 한 좀 미사일이 또 한번 포착이 됐을 때 윈공에서도 한번 포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역추정해서 이제 포를 사용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주 항공과 관련된 방산까지도 같이 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현지에서는 이제 대포병 레이더라 그래서 TPQ 3637을 현재까지 쓰고 사용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시스템에서 레이더하고 또 윈공하고 같이 전복되는 이제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가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윈공 위성뿐만 아니라 방산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같은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분들은 많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나도 좋게 보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김태우 매니저님은 혹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오늘 또 반응을 보였던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 뭐 스페이스나 이쪽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연계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골든돔과 관련해서 또 오늘 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또 기사가 뜨면서 또 장중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면은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끼가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긴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예. 이 안테나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의 안테나를 공급을 하면서 사실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처음으로 만났었을 때 서로 약간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스타링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하면서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미국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군사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이제 부각을 또 받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적 이슈도 또는 이 외교적 이슈도 풀어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인텔리안 테크도 이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오늘은 드디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또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또 원앱 또는 뭐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올해 또 국내 서비스 도입 이런 이야기들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밑에서 좀 돌리는 종목들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인텔리안 테크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텐베거 프로그램 내에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고요. 인텔리안 테크까지 두 종목을 꼽아 주셨고 김용태 매니저님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종목도 좋겠지만은 새롭게 본다면 루미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루미르. 네, 루미르가 이제 지난해 10월달에 성장했던 기업인데 동사는 위성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 내년도 상반기쯤이 되면은 루미르 X 1호기가 이제 발사될 예정인데 그를 통해 가지고 18기에 대한 위성 안테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위성에 대한 군집성에 대한 위성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스페이스 X하고도 물론 이제 맞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에 대한 가감한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갖고 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주가도 바닥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하고 연계됐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루미르라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뭐 실적 발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 장에서 반응 보였던 종목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11%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부분 앞으로 투자 전략 혹시 조금 짜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물산이요. 예. 네, 삼성물산 오늘 사실 이제 되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뭐 때문에 가나 했더니 뭐 당연히 이제 이 삼성의 그 관련해서 이제 발사체 쪽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설주들이 잘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또 화목팀에서 또 공략을 하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이제 화목팀 종목으로 알고 있고 예.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목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계성을 좀 두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조금 놓고 본다면 사실 기대감, 그러니까 이 현대건설의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이력이 있는 부분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우주항공 쪽으로 엮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약간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은 이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주가의 흐름에 앞으로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개인적인 바람에서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은 더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한 15만 원대 정도 넘어가면은 우선 요 물량들을 소화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방의 상승으로 작년 9월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 돌아간 삼성물산이었는데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섹터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입니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흥태윤 팀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어제 함께한, 내일도 함께할 성률 팀이 왼쪽에 지금 모습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 결과를 볼까요? 어제보다는 격차가 조금은 좁혀졌습니다. 흥태윤 849, 성률 796. 두 팀 간의 격차는 5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제는 개인별 기여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윤 매니저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500%에 단 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도전 텐베거 1000%를 두 명이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1인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은 이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흥태 매니저가 4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50%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률팀은 각각 405%, 391%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분의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탑5 종목인데요. SMCG가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97%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정책 기대감 있는 데이원 컴퍼니 39.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영 33%, 유라테크 26%, 또 인터지스 22%까지 모두가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0%를 넘은 종목이 있죠. 로보티즈가 102%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미 진작에 수익률에 톡톡히 도움을 줬던 에어레인이 58%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아티아이가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40%를 넘기는 모습이고요. 5월 13일 가장 최근에 또 편입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 원익홀딩스가 32%대 수익률 보여주면서 5위까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리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 네. 4위네요. 맞습니다. 예, 1위였던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순위 변동이 꽤 큰 것 같아요, 최근에. 4월 내내 1위 했으니까 예. 이제 내년을 해야 되지 않았나. 네. 우리 뭐 태연 매니저님이 워낙에 땅에 또 잘해주고 계시니까는 그거 믿고 또 안전하게 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팀 간 수익률 이기는 걸로 만족한다? 아, 네, 그럼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김태윤 매니저님 499% 현재 기록하고 있고 500% 채우면 일단 1인분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까? 위자료는 제가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저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는 주식은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토리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위치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바닥에서 잡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도 빠져도 좀 덜 빠질 만한 종목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시장에서 많이 떠들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보다 막상 또 들어가 보면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1, 2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얻어 걸렸다.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고 가느냐. 즉, 이 보상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이 변동성에 대한 보상 비율이 높은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에 그 시간을 쫓기는 매매만 안 하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수익들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주도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은요. 뭐 당연히 다른 또 좋은 매니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위자료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밀고 계신 위자료, 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흥태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위자료의 자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계속해서 얘기하시네요. 예. 네, 위자료의 자였던 프론티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부각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프론티어가 좀 강한 시세를 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자율주행이 좀 오전장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머스크 어쨌든 이제 지금에 대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다랑 레이더에 대한 부품들도 좋겠지만은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향한 모멘텀을 봤을 때 보면은 퓨런티어가 센싱 카메라로서 좀 적합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조금 더 튀어간다라면은 제가 조금 더 수익률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는데 아직 뭐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목표가까지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래량이 좀 붙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한번 저희 이제 포트에 올라왔던 유라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또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유라테크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편입했을 때는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법한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에서 어떤 또 취지가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만 발설을 해준다면은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편입하자마자 반응을 보여주면서 26%를 기록했던 유라테크인데 현재는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유 매니저님인데요. 첫 번째 종목 뭐 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하TI. 네, 오늘 좀 이렇게 최근 한 이틀 정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하TI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하TI는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나무경험주에 대한 부분들, 뭐 철도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부터 상당히 계속해서 좋아졌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이제 뭐 남북기업처럼 한다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신석재나 아니면 뭐 아난티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실적 기반 이 본업 자체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쉽게 매도하는 건 저는 사실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를 타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손익비 관리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승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수익이 몇 번 났었을 때 거기서 확 수익을 끌어당겨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의미한 이 정라인대를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가격대가 이전에는 좀 받았던 가격대인데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방에 대한 부분들 올라올 때마다 약간 마진값을 정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약간 비중을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본다면 그래도 한 5천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조금 빨랐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다른 종목도 뭐 물론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매수하고 나서 사실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지금이야 이제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과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최근에 카타르인가요? 이 중동 순방길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 거기 관련해서 이제 보잉 쪽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또 이 보잉이나 이런 기업들 이 항공업체들과의 또 관계성도 있는 기업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여전히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규 편입 종목을 알아볼 차례인데 오늘 두 분께서 워낙
이제 밀고 있는 신조어죠. 위자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뭔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가정법원에 와 있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또 그 단어가 언급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자, 두 분의 신규 편입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스테라시스 그리고 오픈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한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보죠. 위자료 주기 싫으면 입막음할 수 있는 게 K뷰티인 것 같습니다. K뷰티를 화장품을 선물로 줘야지 예.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아스테라시스는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K뷰티가 워낙에 또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오는 게 우리나라 K뷰티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왔던 화장품주들은 이미 한번 올라갔다 왔고요. 그 다음 섹터들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주파 장비를 제조하거나 또는 소모품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액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런 흑자 전환이 굉장히 많은 흑자 전환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증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인증이 획득이 된 상태에서 FDA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완료됐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규모가 잡힐 거라 보고 있고 지금부터 거의 세계 62개국에 대한 판매량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피부미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만 상승 파동을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또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K뷰티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종목은 아스테라시스였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님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위자리 하시더니 네. 탑픽 종목은 오픈롤이에요? 또 일자리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예. 또 가정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번 주에 한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이 키웠던 종목 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맨날 위자료 외치면은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투자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다른 논리로 좀 접근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대선 2차 토론회, 이 TV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이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다뤄졌다면은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토론회에서는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해져 있죠. 네, 사회 분야. 사회 이슈,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주가의 위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환호에 섰을 때는 막상 생각보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 리스크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는 저출생도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이제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이번 주 아니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금요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떤 또 이슈화가 좀 돼가지고 예. 월요일 날 또 뜰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 관점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청년보다는 이 은퇴 세대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 시니어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점 중에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부족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막상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 특히나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쪽 인구수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이 자회사가 이 시니어 일자리 매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빨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40대는 40대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저는 지금 어디 가면은
네, 거기까지만 하겠지만 예. 네. 저희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칠순 뭐 가깝게 이제 가시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맞아요. 막 전국 노래 자랑을 보면은 그때 막 30대, 40대 보면은 예, 되게 좀 그렇게 점점 대담. 제가 왜 이렇게 무슨 가나 말씀을 하는데 하시는 건지 분석으로 다시 네, 집중해 네.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항상 이런 정책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자체를 좀 위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상방이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약간 지수가 쉬어간다? 그러면 이런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칫 만담이 될 뻔했던 분석이었고요. 오픈롤 일단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뭐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요. 아스테라시스는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유통 물량인 1,900만 주인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고가놀이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4거래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상승 파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을 잡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짧게 1,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이고요. 자, 다음은 오픈롤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여주시면은 네. 최근에 이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올라간 거 다 뱉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도 이슈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올라가기 그 직전 단계 부근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 자체가 약간 상방이 좀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과대 낙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 정책, 이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7,250원 정도로 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한 20% 정도씩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250원, 손절가 4,800원입니다. 자, 이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공개방송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는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또 내일의 시장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고 핵심적인 것만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유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이제 8시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피런치어도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의 초입이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양자 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티오르짜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위자료, 위성통신, 자율주행, 하나가 뭘까요? 로봇, 그리고 조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왜 정책주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8시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료는 음식료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까 있던데 보니까 예, 료봇입니다. 료봇. 예, 료봇까지. 이렇게 두 분이 강조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얘기들 오늘 깊숙이 한번 해봤고요.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주주총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신의 한 수가 이어집니다.